안녕하세요. 모야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간략하게 저와 모야모야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야모야를 더 알아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와 마찬가지로 모야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슬픈데도 우리 모야인들은 온전히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것이 어쩌면 모야인들 사이에서는 금기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울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고 모야 증상이 더 잘 나타나기에 그런 것이지요. 혹시 어린 모야인들은 자주 울게 될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레 모야 증상이 찾아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니까요. 그럴 때는 주변에서 잘 토닥여 주시고 울음이 길어진다면 근처 응급실을 찾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그걸 보면서 제 몸이 아파하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위주로 찾아보다가 또 발견한 사실 하나. 우리는 너무 웃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야모야는 우리의 급작스레 변하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보았는데요. 바로 울면 안 돼 3단계 법칙입니다. 첫째, 심호흡을 한다. 둘째,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신다. 셋째, 세수를 한다. 이렇게 하면 울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더라고요. 참 모야모야는 이래저래 안 되는 것도 많고 일상에 제약이 많이 가해지는 질병이 아닐까 싶어요. 혈관의 모양이 일본어로 모야, 안개같이 퍼져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처음에는 매우 친근감이 들었으나 지금은 밉지만 정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숨가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모야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전과 좌절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회사를 멀쩡히 다니시는 분들도 많죠. 학교와 학원을 다녀야 하는 모야인들도 많죠. 그런데 저는 쉼을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모든 생에 있어서 쉼이 충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쉼은 아무 생각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 뇌는 휴식이 제법 많이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를 보자면 예전에 명불허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극중 주인공이 대침으로 자신의 심장을 찌르면 과거로 가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연인은 현대에 살고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이별을 계속 감내하고 고통을 겪고 했는데 그 과정이 참 슬프더라고요. 결국엔 둘이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끝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눈물을 많이 쏟았더랬죠? 참 모야인의 숙명을 잘 보여주는 주인공 아닙니까?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운명이라니요. 주인공이 너무 멋져서 감정이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이 없다면 밝음이 그렇게 빛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삶이 마냥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 진가를 맛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나는 모야인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살아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는 모야인이라면 다들 잘 아시겠지요?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더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병원은 더 바쁘게 돌아갔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 불편함을 겪어야 했지요. 저는 요즘 식물을 기를 생각을 했어요. 식물 키우기 키트가 합리적인 가격에 저를 반기더군요. 작은 생명체를 돌보다 보면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생명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물이 주는 위안과 규칙적으로 돌봐야 하는 의무가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더라고요. 어떤 연구에서는 병원에 식물을 가득 심어두고 환자들에게 관리하게 했더니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돌봐야 하는 작은 생명체를 위해 버틴 거지요. 그렇게 인연의 끈을 여기저기에 풀어놓고 싶어요. 유병재 아니고 유병자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요?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인연이라는 끝말이에요. 다음 화에서는 제가 기르기 시작한 식물을 소개합니다. 키우기 쉽다는 해바라기와 방울토마토를 골랐어요. 집에서 가장 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두었는데요. 과연 이 친구들의 떡잎을 제가 관찰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힘겹게 하루를 무사히 살아내신 모야인들을 존경하면서 이야기를 맺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힘을 내고 있어도 그렇지 못해도 모야인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합니다. 감사합니다.